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구미시 고아읍 항공리 청구석에 위치한 현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한국사 수업 방송입니다. 자, 시작은 거지 같지만 끝은 좀 다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울 곳은 이쪽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선사문화 부분입니다. 돌을 깨트려 도구를 만들다. 석기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첫 번째로는 인류의 출현과 우리 민족의 형성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학설입니다. 너무 학설이 조금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긴 어렵고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쪽에는 지금 왼손으로 아이폰을 들고 있고, 오른쪽으로 써가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학습지를 아마 받게 될 텐데요. 이 학습지를 나중에 교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역사 수업을 하고 있죠.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역은 그냥 달력할 때 역인데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ing입니다. ing. 하고 있는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는 기록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존재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사실 청동기 시대에 나오거든요. 청동기 시대. 문자는 청동기 시대에 나옵니다. 근데 청동기 이전에도 인간은 살았기 때문에 이 역사 시대 이전을 뭐라고 할까요? 역사 시대 이전을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글자가 원래도 못 쓰는데 지금 아이폰 앞쪽으로 손을 대서 지금 화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종이를 못 보고 화면을 보고 쓰려고 하니까 더 안 써지네. 자,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선사시대, 청동기 이전, 석기를 가지고 인간이 활동하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석기시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운 바와 같이 석기시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뭔가 좀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있어서 그 이전의 석기를, 옛날 석기를 오래된 석기다 해서 구석기라고 했고, 좀 신식 석기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라고 했어요. 잘 알고 있듯이 구석기는 뭐죠? 구석기는 돌을 가지고 떼었죠. 뗐어요.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 게 잘 없네요. 이쪽에 돌을 톡 던져가지고 떼어진 파편을 이용해서, 그 떼어진 파편이 좀 뾰족하게 된 곳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구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라고 하죠. 뗀석기라고 하고, 신석기는 어떻게 했어요? 떼진 것을 이용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발전해서 아예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원하는 모양을 갈았죠. 그래서 이것을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떼진 도구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왜 갈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은 사실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떼는 삶을 살았다면 여전히 떼진 것을 이용하고 쭉 살 텐데, 이것을 어느 순간 뇌의 용량이 갑자기 진화해가지고 갈게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히 뇌의 용량이 진화되는 건데, 뇌의 용량이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려고 뇌도 발전하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잠깐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지만 대충 보면, 인간의 역사를 12시간의 시계로 본다면, 이때 이제 역사가 시작됐으면 구석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구석기가 끝날까요? 사람에 따라서 학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9시까지는 흘러야 구석기가 지납니다. 구석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에요.
신석기는 11시까지가 지나야 신석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청동기는 나머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청동기는 그 중에 50분을 지나야 청동기고 요즘의 철기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은 철기는 채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구석기가 얼마만큼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인간이 살아오면서 지구의 환경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기온이 상승했다는 거죠. 기온이 상승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리죠?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뭐 동물 뭘 그릴까요? 그냥 동물이 있는데 잘 못 그리겠네. 사람 얼굴인가? 뭐 동물이 있는데 진짜 이거 미치겠네.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웁니다. 여기는 뭐 위도 있고 내장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집을 대단히 키워요. 그래서 다리는 작고 이동을 최소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동물은 몸집이 대단히 큰 동물이에요. 그런데 기온이 굉장히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동물들도 몸집이 진화해서 이제는 몸집이 매우 작고 빠른 동물들, 이제 혹시 날개까지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동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냥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떼어진 큰 짱돌을 들고 가가지고 단체로 얘를 막 찍어댔으면 얘를 사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빠른 녀석을 잡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는 도중에 얘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던지는 순간 얘가 도망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작은 것을 가지고 빨리 던져서 타격을 해야 하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타격을 잘하려면 날카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작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갈기 시작한 거죠. 결국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의 상승인데 이 온도의 상승 때문에 사냥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사냥이 대단히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구석기로 봅시다. 구석기는 결국엔 사람은 사냥을 하고 살았죠. 사냥을 하고 사니까 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냥을 하고 사니까 집은 당연히 사냥감이 많은 곳에 있겠죠. 그 사냥감이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며 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 생활을 했고 사냥은 제법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냥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 생활을 했습니다. 무리지어서 대충 이동하면서 사니까 집이라고는 별게 없겠죠.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는 곳이니까. 그래서 집은 대충 동굴에 살거나 뭐 동굴이 막 도처에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막 몸만 살짝 피할 수 있는 집을 막 지었죠. 그 막 짓는 집을 막집이라고 합니다. 막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냥하면서 대충 사는 것이 그냥 구석기인의 삶입니다. 먹고 자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 이거죠. 이렇게 살면서 뭐 신앙 같은 생각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뭐 토끼같이 생긴 거를 잡고 싶다, 잡아먹고 싶다. 이런 거 맛있는데 이런 것을 그려 넣는 바램, 기원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대요. 자, 또 뭐 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살던 구석기가 신석기로 넘어가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신석기로 넘어가면 사냥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사냥이었기 때문에 사냥이 삶의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냥이 어려워지니까 이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깨달았겠죠. 그냥 어느 특정 지역에서 뭐 곡식이나 열매를 따먹다가 돌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다시 열매가 열려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작업소에 씨를 뿌리고 기다린다면 언젠가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사냥하면 되니까 굳이 농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젠 사냥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발견할 만큼의 뭐 생각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농사가 지금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다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지니까 적어도 씨를 뿌렸으면은 수확할 때까지 정착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정착을 하니까 이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집을 지어도 어느 정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축대를 세우고 지붕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땅을 파서 그 위에 거적대기를 걸쳐 놓는 집을 만듭니다. 그것을 움푹 판 집, 움집이라고 하고요. 농사를 지니까 수확을 한 것을 천천히 저장해 놨다가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도구, 대표적으로 토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좀 남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에게 좀 덜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좀 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옷을 그냥 안 입어도 돼요. 뭐 지금 만난 저 사람을 안 만나도 그만이야. 그런데 정착을 하기 때문에 신석기 때는 좀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지어 입어야 해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는 도구인 가락바퀴도 이 시대에 등장합니다. 자, 대충 이러한 것이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인데, 시험 문제는 이러한 것을 보기로 두고, 그런 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구석기 시대, 다시 볼까요? 유물 하나를 그려 놓아요. 예를 들어서 주먹도끼라고 칩시다. 주먹도끼를 그려 놓고, 이건 주먹도끼면 구석기일까요? 신석기일까요? 뭐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판단한 다음에 이 보기에 유물이 있던 시대의 생활이 아닌 것은 하면서 1번 뭐 사냥을 하고 살았다, 2번 농사를 짓고 살았다, 3번 뭐 기타 등등 쭉 나와가지고 이 시대에 가서 찾는 것인데, 유물,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신석기 시대의 유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교과서 여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오고, 뭐 주먹도끼 같은 게 나오네요. 뭐 순배, 찌르개 이런 것도 나오네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뭐가 있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신석기 시대 어디 갔노? 두 장이 넘겨졌구나. 신석기 시대, 이거 붙어 있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뭐 글개, 여기 가락바퀴 나오네요. 갈판과 갈돌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오든,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가 나오든 사냥과 관련된 그 유물이 나오면, 주먹, 도끼, 뭐 칼, 돌, 뭐 이런 게 하여간 사냥과 관련되면 구석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돌보습, 돌삽, 돌낫 뭐 이런 것처럼 농사와 관련된 도구가 나오면 신석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더욱더 좀 고차원적이 되면,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바로 교과서 15페이지 나오는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고, 그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이 유적지, 특정 유적지를 딱 찍어 놓고 이 유적지와 관련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묻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 구석기 시대 나옵니다. 평양, 상원, 검은무르 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전곡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구석기고,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 신석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구석기와 신석기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원인은 온도의 상승이었는데, 온도의 상승 때문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생활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농경의 시작. 이 농경의 시작 때문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옷도 지어 입게